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당생물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뭐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에서 이 당생물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통합의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일단 과학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겠죠. 네. 현대의학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가 천상병님의 나무라는 시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그 나무라는 시가, 잠깐만요. 사람들은 그 나무가 다 썩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인은 꿈을 꾸죠. 아니야, 절대 저 나무는 썩지 않았어. 어딘가에 그 뿌리가 살아서, 그 뿌리들이 살아나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꾸는 의사인 거예요. 환자들에게도 그런 꿈을 이제 심어주는 의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기존의학에서 난치병이다 또는 불치병이다, 이런 질환들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중세기 시대에 했던 의료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의료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시대에는 그 의료가 최선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 질환들을 주류의학이 정말 여러 가지 검사법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고, 정말 최첨단의 어떤 과학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뭐 수술요법을 하고, 하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 3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지금의 의료는 어떻게 역사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까요? 분명히 약물의 남용과 수술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그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현대의학적인 그 과학 기술은 정말 너무나 진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응급 환자, 급성질환 환자들은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에 이 병이 왜 왔는지,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면 나무의 뿌리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찾아내지 않고 그냥 현상에만, 증상에만 진단 내리고 약물 치료, 수술 치료를 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의료는 저 원장님이나 저희는 그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이제 찾아서 그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주는 그런 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요. 얼굴이 안면 홍조가 있고 얼굴에 막 습진, 발진, 가려움증이 8년간 지속된 환자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뭐 피부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한다, 또는 뭐 내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한다, 또는 한의원에 가서 뭐 한의학 치료를 한다 해도 8년을 치료되지 않고 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환자는 우선 뭘 봐야 되냐? 저는 구조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면에 이 수혈액 순환이 저해되는 요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식습관이죠. 자, 아침 굶고 점심은 구내식당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 먹고, 맵고 짜고 분식, 밀가루, 거기다 술, 이런 식습관이 정말 가장 중요하죠. 벌써 이 장은 망가져 가고 있고 장루수가 있고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죠. 낙천적인 분들 별로 병이 없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들은요, 만성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의 성격은요, 대부분이 완벽주의자, 강박증,
그리고 정말 한량들은 병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아온 분들 있죠.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직장인으로서 좋은 딸, 아들,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요구를 할 때 좋은 나가 되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맞춰주게 되면 네,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 대부분의 질병들이 아까 나열했던 질병들이 거의 다가 개선이 되거나 완치가 되는 원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당생물학에서 우리 세포들은 모든 세포들이 당사슬로 덮여져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원리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죠. 그래서 당사슬은 뭘로 되어 있냐면 바로 단당류들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자, 당생물학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떠올릴 때 포도당, 에너지를 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당생물학이라는 신과학이 밝혀낸 것은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제가 헬스이크즈에 기고를 한 것도 우리가 왜 당생물학을 사랑하는가. 당생물학자들도 이게 신학문인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학문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당생물학을 사랑하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당은 유비쿼터스하다. 우리 몸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몸의 생명과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유비쿼터스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당사슬이라는 걸로 우리 몸이 세포막으로 덮여져 있다. 몸의 세포의 구성 물질이다. 이거이죠. 자, 이 당사슬이 그럼 구성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단당류들의 종류를 보면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만노스, 자일로스, 에노스, 글루코자민, 갈락토사민, 그다음에 누라민이, 에시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8가지 단당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포유류에서 발견된 단당류는 17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올 때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독소,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감별해서 적군이면 퇴치를 하고 아군이면 수용을 하는 그런 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끼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우리 당사슬이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세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 오염, 그다음에 산업농에 의한 먹거리의 영양의 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당 영양소를 제대로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외부 독소로부터 계속 이 당사슬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의 결함에 의해서 아까 나열했던 그런 많은 질병들, 현대인들이 어떤 기존 의학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질병들의 대부분의 바탕에 뭐가 있다? 바로 당사슬의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1996년도에 생화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이 명시가 되었어요. 자, 하퍼의 생화교과서 로버트 머레이 박사라는 학자가 바로 이 당단백편에서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8가지 단당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당단백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도 거의 그 생활 교과서에 있는 당당백 편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내용들이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6년도에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바로 이 과학적 근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전 세계 식물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8가지 단당류를 포함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당 영양소를 복합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이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영양소가 되겠어요.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임상에 적용을 했을 때 임상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같이 지금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 당영양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환자들한테 접목을 하고 있는 거죠. 날이 갈수록 어떤 이제 노하우들은 이제 경험들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시행착오가 줄어들고요. 좀 더 섬세한 그런 의료로 점점 발전해 가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자, 건강에 있어서 당사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는 죽는다예요.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병원과 상호작용할 당사슬이 관련한다. 그리고 암의 특징은 당사슬의 변화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진행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220여 페이지에 걸쳐서 논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 당사슬이 결함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난치 질환들의 바탕에 이 당사슬의 결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 당사슬의 결함을 초래하냐? 그것은 바로 자, 스트레스, 심한 운동, 커피, 술, 담배, 노화, 탈수,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그 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약물이죠. 약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항암제예요. 그래서 우리 항암제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엠브로토스를 비롯해서 영양소로 항암제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창이라면 이 엠브로토스 당 영양소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당 영양소를 복용하신 분과 그냥 항암제만 치료하시는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자, 항암제로 살해된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 어제 저는 이제 저희 사촌 이모님이 폐암 수술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항암제 치료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사실 뭐 건강해지기를 빨리 쾌유를 바랬지만 통계적으로 정말 그 항암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지 그 통계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통계가 솔직히 그렇게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영양소를 복용했을 때 우리 마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미 통계를 내셨어요. 마빈 슬러리라는 요법을 통해서 말기 암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94% 이상 5년 생존율을 높였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임상에서도 보면 실제 뭐 많은 좋은 임상 결과들을 이제 내고 있어요. 자, 당사슬이 건강하다면 이렇게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 코로나로 우리는 어떤 뭐 마스크를 쓴다, 손을 씻어라, 백신을 맞는다 하지만 가장 1차 방어막이 뭔가요? 바로 우리의 그 1차 방어막은 바로 점막층이죠. 바로 그 점막이 단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의 1차 방어막은 바로 점막인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당사슬로 덮여져 있는 점막층은 어떤 바이러스나 코로나가 와도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1차 면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손을 씻는다?
마스크를 쓴다? 네, 중요하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방어를 해주는 거는 우리 점막층에 있는 바로 당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당사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병률이 높고 사망률도 이제 높게 되는 것이죠. 자,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당사슬을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생화학적으로 다 분석을 했는데, 자, 스핑고신이라는 것은 지질이죠. 세포막에, 적혈구 세포막에 지질이 있고, 그 지질에 이렇게 이제 당사슬들이 글루코스, 갈락토스 이렇게 5가지의 당사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O형의 피고요. 그 다음에 A형은 끝에 N어아세틸 갈락토자민이라는 당사슬이 붙어서 이게 당 지질의 형태로 A형의 P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형은요. 바로 O형의 P에 이렇게 갈락토스가 붙어서 B형의 P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바로 당사슬 하나가 우리 생명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 하나의 차이로 혈액형이 결정되어지고 이것은 생명을 오고 가는 그런 중요한 정보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가면역 질환도요. 바로 이 내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데 왜 공격을 할까요? 바로 이 세포막에 있는 당사슬이 셀프냐, 넌셀프냐, 작이냐, 비작이냐, 바로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 하나의 존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생물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1차 방어막이 우리는 점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안구거든요. 안구 점막이 이렇게 당사슬에서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이 나오고 이렇게 리피드가 나와서 건강한 점막을 형성을 하고요. 여기에 당사슬이 없게 되니까 여기는 완전히 건조한 안구가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안구이죠. 자, 그 다음에 제 1차 방어막이 점막으로 단백으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점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세균으로부터 방어가 잘 되어 있지만 점막층이 없는 이런 당사슬 표면에서는 세균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점막은 바로 아주 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생화학적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흡기를 먼저 보시면 이게 비점막, 호흡기, 기관지, 이거는 폐포죠. 이 점막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단백이라고 하는 점액이죠. 그래서 그 성분을 보면 당영양소,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천연의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해해주는 유산균, 그리고 수분이 중요한 성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당 영양소 공급과 적절한 단백질 공급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발효된 우리 된장국 같은 음료,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도 그냥 맹물이 아닌 등장액, 우리 전통적인 곡물을 가장 저희가 선호를 하죠.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0.9%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에 기본적으로 수액 공급을 해주는데 이제 수액 공급도 환자층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볼륨을 조절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환자들은 정말 수분을 제한하는 환자가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수분을 정말 이렇게 넣어도 되나 할 정도로 과량으로 제가 투여를 해서 그 수분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이제 간경화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수분량을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섬유근육통 있는 환자들 있죠. 섬유근육통으로 인해서 말초 신경염이 있는 환자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자율신경계까지 다 망가진 환자들이 있어요.
그 뭐 근육이 섬유화되어져서 이렇게 신경이 포착되어져서 오는 허혈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있죠. 섬유 근육통 환자들. 이런 분들은 근육이 거의 다 말라 있기 때문에 수분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투여를 해 주잖아요.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근데 누구나 다 수분을 그렇게 대량 공급하는 치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환자마다 수분을 정말 제한하는 심장병이 있다, 신장 질환이 있다, 이런 간경화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수분을 철저하게 잘 이제 용량을 잘 제한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섬유 근육통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요 정말 대량 공급해주면 해줄수록 정말 빠르게 증상 호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이게 호흡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섬모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점액이 분비가 되어져서 여기서 어떤 이제 외부에서 공격을 받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방어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면역에서 이제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당단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은 글라이코프로틴은 당단백이고요. 글라이코프로틴은 단백질이 더 많은데 다당체가 붙은 게 단백이에요. 아까 같은 뮤신은 글라이코프로틴, 단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은 단백질에 다당체가 많이 붙은 게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실 같은 것이 단백질, 핵심 단백질이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다당체예요. 요게 이제 핵심 코어 단백질의 요 실 같은 것들이 솔가지 같은 것들이 이제 다당체예요. 이게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주 방어력이 튼튼하다. 튼튼한 이제 점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도 우리는 방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소화기도 우리 식도서부터 위, 소장, 대장도 역시나 이제 점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액이 이제 분비가 풍부하게 되면 될수록 거기서 소화액도 잘 분비가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헬리코박터 같은 그런 세균도 이제 방어가 잘 되어져서 건강한 소화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그 환자 장루수를 의심하는 환자였잖아요. 내가 점막층을 계속 손상시키는 그런 음식을 맵고 짜고 그다음에 술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 장의 점막층이 파괴가 된다. 결국 당사슬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어떤 우리 다당체가 들어있는 통곡류라던가 녹황색 야채류라던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치킨이든 햄버거든 피자든 국수, 빵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인들의 거의 주식으로 그렇게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점막층을 다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장루수가 아까 나열했던 많은 난치 질환들의 근저에는 바로 이 장루수가 바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세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유산균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점막층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 점막층을 파괴시키는 그런 영양소가 결함이 되어 있는 식사 습관을 갖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곰팡이라든가 대장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득식을 거리게 해주고 이렇게 점막층은 또 손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가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이제 독소가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첨가물도 들어있을 테고 글루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실 이제 군내 식당에서 단체 급식하는 분들이 질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식자재 마트에서 구입한 그런 많은 식자재들이 공산화된 식자재들이 각종 첨가물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런 식사를 하는 분들이 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점막층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되지 않은 거대 분자들도 역시나 이 새는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IgG4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독소로 표출이 돼요. 자, 내가 독소가 몸에 있어. 쓰레기를 하천에다 버렸으면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또랑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구조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인 거죠. 그것들이 내가 안면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안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생기는 거죠. 습진이라던가 아토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내가 먹은 음식도 IgG4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장루수를 해결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치료 원칙은요, 독소의 차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시키는 이유는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을 복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막층을 형성해주는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 영양소가 바로 다당체와 이것을 분해해주는 유산균이 이제 주요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루수를 복구해주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점막을 회생을 시켜주면서 자, 이 원리들이 장루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독소들이 뇌를 가서 치면 뇌 공황장애, 불안 이런 게 오는 거. 실제로 이제 파킨슨 환자나 이런 환자들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장루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피부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을 일으키고 푸드 알러지, 흡수 장애, 뇌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질환이 되고 자가 면역으로서 제일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바로 갑상선이에요.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제일 먼저 타겟팅이 되는 곳이 갑상선 질환이 제일 흔해요. 항진이든 저하든. 그다음에 이제 흡수 장애,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이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영양이 흡수가 안 되고 그 독소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거기서 통증이 오고 만성 대사가 안 되면서 만성 피로가 오고 그다음에 비염을 앓고 감기를 달고 살고 음식 알러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의 바탕에 이제 장누수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내가 검사를 했더니 위궤양이 있어요. 용종이 있어요. 자, 용종은 바로 이 선종이라고 하는 요 단계를 우리가 용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성 종양이죠. 건강한 점막에서는 이런 게 발견될 수가 없죠. 내가 용종이 생겼다. 이미 이제 경고 사인이죠. 내가 장에 건강에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죠. 이거를 빨리 건강한 장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암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의 가장 핵심이 다당체와 유산균이에요. 그러면 다당체와 유산균을 같이 먹게 되면 대장에서 그것이 분해가 되어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그게 분해가 되어서 단순 단당류로 분해가 되어서 내가 결함이 있는 곳에 가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에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그 다당체가 분해가 되면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바로 점막 세포의 임파구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역할, 항염증 역할, 호르몬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세 지방산이 점막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 세포를 조절해서 바로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암세포 같은 것들을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항균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막층을 강하게 해주고요. IgA라는 것들을 분비를 하게 해서 면역을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을 시켜주는데 그 T 레귤레이터리 셀이 있죠. 그러니까 T 세포가 헬퍼 T 셀, 뭐 조절 T 세포가 있는데 이제 조절 T 세포 같은 경우는 면역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이 조절 T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바로 이 조절 T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 줌으로 인해서 그 면역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원리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단세 지방산들이 식욕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비만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시켜 준다. 그러니까는 내가 당 영양소만 먹어도 비만이 해소가 되는,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런 요요가 계속됐던 환자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체중 그 감량 그런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호흡기나 소화기, 그다음에 비뇨기, 생식기가 바로 이 점막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제 방광 점막이에요. 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내부에 이제 점막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노말 개그 레이어라고 써 있죠. 이제 개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프로테오 글리칸에 있어서 단백질이 개그와 합쳐져서 프로테오 글리칸이 되거든요. 이제 개그라고 하는 것은 글리코자미노글리칸이라 해서 단당류들이 이 두 가지의 단당류가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 글리코자미노글리칸이에요. 그래서 이 점막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말 개그 레이어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각종 이제 부산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방어가 잘 돼요. 근데 이 점막층이 손상이 되게 되면요. 그 소변 속에 있는 부산물들이 이게 이제 이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것들을 유발해서 빈뇨,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광염 같은 것들이 이제 대장균에 의해서 방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방광염을 잘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염에 걸린 분들 보면은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광염도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방광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두 번째. 이제 이런 원리로 인해서 방광염을 반복적으로 재발을 했던 그런 환자들도 저희가 당 영양소가 들어가서 뭐 절대 이제 방광염으로부터 이제 방어가 되어지는 건강한 방광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도 이 당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혈관은 내 피가 바로 당사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자현미경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사슬과 이거는 비정상적인 당사슬인데 정상적인 당사슬을 갖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콜레스테롤도 침착이 될 일이 없고요. 당도 혈당도 잘 흡수가 되겠고요. 근데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얘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백혈구가 염증을 일으키고 혈소판이 응집을 일으키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사슬에 손상된 곳이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풍부한 당사슬을 복구해 주는 것이 바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혈압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바로 당 지질로 되어 있죠. 미엘린 쉐스 같은 것들이 당 지질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 신경의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용체 역할도 바로 당사슬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그 지지세포들도 바로 당사슬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당체와 유산균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선은
자, 치매든 파킨슨든 저는 치료를 어디를 한다? 장을 치료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리키가 장 루스가 오게 되면 장의 운동이 떨어지고 타이트 정션, 그 접합이 느슨해지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염증을 잘 유발하는 그런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이런 것들이 물질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BBB 그 뇌 장막이죠. 이거를 통과를 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치매 같으면 터라는 단백질, 그다음에 뭐 파킨슨은 그 이상 단백질을 이제 축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당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당체와 유산균을 먹게 되면 여기서 단세지방산, 그다음에 가바, 뇌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세로토닌 전구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뇌를 이제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 아세테이트나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 같은 단세 지방산이 뇌 만족도를 높여주고 BBB를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을 낮춰주고 방어막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세포들을 튼튼하게 증가시켜주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뉴로제네시스를 신경세포가 재생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예전에는요, 신경세포는 절대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론이 바뀌었어요. 신경세포도 되살아나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재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단세지방산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 질환은 이 신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이 축적이 많이 돼서 그런 병리학적인 증상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신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산화가 많이 됐을 때는 신누클레인의 침착이 증가가 되면서 그 파킨슨의 병리학적 소견들이 이제 점점 이제 증가되는데 이 당화를 잘 시켜 주었더니 신누클레인의 축적이 줄어들면서 병리학적 소견들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실제 저희 파킨슨 환자 저는 제가 14년 동안 정말 중증의 정말 거의 터미널이다 하는 파킨슨 환자들을 제가 치료를 했는데 지금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거의 터미널 스테이트,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연하 곤란하고 정말 목도 가누지 못하고 손도 깔딱깔딱 못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대단한 뭐 저희도 사실 뭐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나 저나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서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환자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학은 계속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원리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 14년 동안,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어쩜 14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진실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시대적 사명이 아니고는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원장님의 어떤 깃발을 들고 저는 쫓아가는 형국이고 정말 위대하신 우리 원장님의 선구자적인 그런 통찰력과 지도력으로 저는 배우고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니까 원장님도 저랑 같이 가니까 신나시죠. 또 점점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요. 지금 부산의 이승원 원장님, 그다음에 안성의 설동 원장님, 그다음에 서울의 차현박 피부과 박진선 원장님, 또 뭐 어떤 이비인후과 원장님도 제가 모르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저희가 가는 길에 이제 동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깨어있는 의사분들은 알아차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을 어떤 때는 정말 뭐 좀 나태해지고 싶죠. 솔직히 여태까지 힘들게 왔는데 좀 쉬엄쉬엄 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요청을 해요. "원장님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으라고 이런 의료를 정말 너무나도 원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실 때 정말 개인적인 어떤 나태함과 안이함 속에서도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제 '가야지.'라는 그런 비전을 또 인제 세우게 되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자, 암 환자들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게 변형이 된 게 암세포라고 하고요. 자, 이게 인제 전이에 관여를 하게 되죠. 당사슬이 변형이 되니까 장기가 건강하게 거기서 있지를 못해요. 암세포들은 떨어져서 전이가 쉽게 되거든요. 바로 당화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풍부한 당 영양소를 먹게 되면 얘 자체가 탈부착이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양소 자체가 백혈구들의 자연 살상세포를 활성화시켜 줘서 그 자체가 백혈구들이 왕성하게 항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만 한 환자보다는 항암 치료가 창이라면 방패 역할을 해서 이렇게 풍부한 영양 치료를 한 분들이 임상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생존율이 높아진다.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당체와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런 원리로 우리 그 항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설명들도 인제 나와 있고요. 뭐 이건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어 글리코 영양소를 복용하신 분은 1년 안에 정말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일기인데도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수술, 뭐 항암, 항생제. 근데 이분이 결국 저를 찾아오셔서 영양소를 복용하시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상태로 인제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임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바로 환경오염과 이런 먹거리, 당화의 결함에 있다. 그래서 자, 앞으로 태어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도 클린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근거로 한 기반으로 한 클린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인제 꼭 드립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발병 원리를 이제 존 엑스포드 박사가 쓴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당화가 많이 될수록 항염증 기능을 한다. 당화가 안 돼 있을수록 염증은 잘 생긴다. 그래서 심각한 류마티스 환자들은 바로 G0 갈락토스가 없는 그런 IgG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환자들한테 당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여주니 좋은 임상 결과를 내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좀 과로하고 피로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인제 감염이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염증이 잘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환자들은 내가 치유하는 그런 힘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치유가 안 되는 염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당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이게 되면 이 자체가 천연의 항생제 역할도 하고 항염증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인제 상처 치유가 인제 빠르게 인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단백뇨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 신장 세포에는 당사슬의 결함에 의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단백뇨가 있다. 굉장히 빨리 우리는 당화의 결함을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이제 사고체 신염이라는 그런 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인제 되는 거죠. 사실 당사슬의 결함이 가장 기초적으로 인제 질병의 시작이 인제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백뇨가 있다 또는 혈뇨가 있다. 그럼 빨리 인제 물론 인제 정확한 인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인제 진단과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 영양소, 당사슬의 결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혈소판 감소증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당화의 결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풍부한 당 영양소가 들어가서 이제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자, 관절이 지금 이제 아까 뭐 굉장히 뭐 정말 뭐 난항강막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또 뭐 강황도 들어 있고 근데 인제 핵심은 사실 우리 글리코 영양소에 있는 그 다당체를 형성해 주는 프로테오글리칸 성분이죠. 그것 당 영양소가 핵심 물질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당생물학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 영양소만 먹어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관절염을 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관절염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과 함께 당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제 시너지가 이제 확 나겠죠. 그래서 이 다당체 프로테오글리칸이 이제 상실되는 게 바로 연골이 이제 약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건강한 관절로 복구를 해주려면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그러면 아까 난치 질환들을 해결하는 해법이 뭐냐?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글리코 영양소 또는 우리 이제 당 영양소를 근간으로 해서 가장 속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가 이제 G 클린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 속성으로 질병을 빠르게 이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질병은 약이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치유는 몸이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나쁜 독소들은 제거를 해주고, 병소가 있으면 도려내주고, 약으로 서프레션 해서 증상을 빨리 해서 고통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치유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결함, 결핍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해법들, 그런 원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면 우리 인체는 스스로를 잘 치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고요. 왜 영양으로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되었냐?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얘기한 당 영양소는 이런 음식들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미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가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다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리는 당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쁜 탄수화물이 질병의 온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위대한 우리 당 영양소 원리가 지금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있고, 이렇게 당 영양소에 유산균이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난치 환자들이 해결되는 그런 혁명적인 임상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뭐 근거 없는 의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 의학으로서 우리가 천연두가 개발됐고 페니실린이 개발됐고 DNA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됐잖아요. 자, 이제 이 시대에 제4의 혁명으로서 우리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 당생물학적인 가치, 그거에 근거를 둔 영양소는 또 하나의 우리 의료 혁명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